혹시 교수님은 주식 계좌가 있으신가요? 주식 계좌 빵원 계좌 있습니다. 왜 투자 안 하세요? 주식을 그 개설하면 하나 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본. 전혀 투자나 이런 건 안 하시고요? 주식 투자 안 합니다. 네. 네. 오늘 저녁 그럼 꿀팁 같은 거 혹시 개인적으로 방금 뭐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자산에 관련된 투자는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언급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고, 경제도 별로 안 좋을 거고, 실제로 이제 수익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된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어렵고, 자산 투자도 결국 부동산인데 부동산 외에 다른 또 뚜렷한 자산들이 없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로 전반적으로 읽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프로TV나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팁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를 어떤 기준에서 하라라든가 투자 정보의 교류, 그래서 그거의 관점에서 보는 시장 평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주식 투자나 이런 데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역할에 좀 더 가까운,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기대게 됐던 것들도 있는데, 거기도 요즘 어려운 게 이제 자산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다들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데는 결국 투자가 잘 될 때 그 정보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잘 안 될 때는 그 정보에 대한 가치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상파에서 하는 이런 이제 백분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의 어떤 특정한 지침을 잡는다기보다 장기적인 전망 정도를 입수하고,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할 때 어떤 현실 진단의 근거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일단 제일 중요한 토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치나 이념에 의해서 현실 진단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투자 영역에서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흐트러지는 영역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주로 이념적으로 사태를 바라보다 보면 냉정하게 경제 상황을 진단하지 못하고 되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그러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어떤 전망하고 그것에 맞춰서 거꾸로 현실을 진단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피해보는 게 저는 일단 중요한 목적이라고 좀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입장에 따라 어떤 진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이제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인세 쪽에서 이제 나왔죠. 이건 권대중 교수님하고 이제 정세윤 교수님 사이의 차이였었는데, 법인세 인하는 필요하고 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는 쪽과,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긍정적인 영향도 못 줄 것이다라고 보는 쪽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진단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났고요. 기업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좀 이데올로기 아니면 도구막. 저는 오히려 법인세를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대기업만 바라보고 낮춰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이 그 대기업이나 또 기업들이 이 감세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그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 침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 중간에 이제 김영욱 교수님하고 또 박선영 교수님의 이제 입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냉정하게 그냥 보는 입장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치관이나 이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부자의 문제, 부자 감세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실제로 소득이 가고 있는 바에 따라서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할 거냐, 더 적게 낼 거냐, 어떻게 가중할 거냐, 이 문제 같은 데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박선영 교수의 입장이신 것 같고, 김영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내려도 좋고 안 내려도 좋은데, 계속해서 보면 결국은 지금 같은 조건에서는 이른바 3대 경제 주체 가운데 기업 쪽의 투자 유인 효과로서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뭐 법인세 인하가 정말로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정말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을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시고 싶으면 뭐 부가가치세나 뭐 소득세 면세자 논의라는 이런 대승적인 논의를 하셔야지. 뭐 법인세 부자 감세란 논의는 정말 철이 지났다.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법인세가 좀 높다고 해도 그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투자 기회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 것 때문에 저는 법인세가 기업 투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한 논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냐,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됐었던 거냐, 수단들이 제대로 채택됐던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엄밀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지나가 보면은 큰 흐름에 휩쓸리면서 개별의 정책들이 올바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이념 논쟁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크게 되게 거시적인 것과 되게 미시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더라도 유지돼야 될 경제 정책이 있어야 되고, 정부의 교체에 따라서 미시적으로 바뀌어야 될 정책도 있는데 이게 너무 혼재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미시적인 것들은 충분히 바꿔도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기 있는 정책이라서 아예를 안 바꾸는, 좌우도 상관없이 이런 것도 있고, 거시적인 것은 좀 사실 건들지 말고 이를테면 산업구조 변동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노동개혁이나 이런 것들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은 좀 오래 보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불과 1, 2년 사이에 또는 5년 사이에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미스매치하고 있는 것이 저는 현재 연속된 정부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해왔는가, 지금 정부든 기존 정부든 간에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간 쟁점이 좀 흩어져 있지만 확실한 건 경제 위기다. 다시 말하면 경제 침체, 사이클상으로 경제 침체가 오고 있는 것들은 거의 모든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서 경제 주체들이 각자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업과 가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지금 제한돼 있다. 그렇다면 김영학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나마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 정부의 역할이 정부가 충분히 부담을 감당하면서 기타 경제 주체들의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입장 차이나 견해 차이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그걸 집행할 때 바로 이 부분, 정부가 경제 주체 중에 가장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주체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것, 저는 이 부분에 오늘의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정부의 역할이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계부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IMF 경제위기 때 97년에 우리 GDP 대비 가계부채 50%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05%로 작년 2분기에 늘었고요. 기업 부채도 107%에서 115%로 늘었거든요. 좀 가계 기업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가계도 과거처럼 소비할 수 없고 기업도 과거처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 정부 부채가 올해 GDP 대비 한 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다는 거죠. 예,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그나마 소득 불균형 해소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나 감세보다는 저는 정부 지출을 필요한 것에 직접 또 늘리면서 예, 그런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